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시죠? 그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영상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몽골에 갔다 와서 재료공학과 환경공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고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서울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들이 찾는 인재상이에요. 지적 호기심을 가진 아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관심 가는 분야가 생겼고 거기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다가 그 책에서 또 다른 관심되는 책으로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생겼고 그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연구해야 될 연구 주제가 생겼고 그것에 관련돼서 짧게라도 소논문을 작성했다. 이런 아이들 지적 호기심과 함께 학업 우수성도 동시에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를 가진 건데 이 아이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이 15분 영상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 만약에 꿈을 설정했어요. 꿈을 설정했는데 얘가 스스로 움직이는 주도력이 없어. 그러면 와, 우리 아이가 진로 탐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되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기구에 가서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겠대요. 근데 제가 면접 대비라는 데 물었어요. 국제기구가 76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구체적인 국제기구에서 네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아이가 저에게 놀라운 답변합니다. 소장님, 국제기구가 76가지나 돼요? 지금 너 면접 장소에서 너 탈락. 네. 오늘이 가기 전에 국제기구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그 중에서 네가 정말 너의 재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치? 너의 재능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죠?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오늘이 가기 전에 보내. 이 아이가 그날 찾아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찾고 정리하는 그 과정이요. 그 아이의 꿈속으로 뼛속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침투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빠르게 할게요. 자, 이제 로드맵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이 로드맵을 잡아주는 거 플러스 맨 마지막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꿈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가서 특목자사고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평가자가 정말 뽑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아이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맨 마지막에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제가 지난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제가 그분들이 우리 애가 이거 필요한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8시간 내에 그걸 딱 보내드리니까요. 굉장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보내주셨네요 이러면서.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요. 초등학생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그저께 꿈과 어저께 꿈과 오늘 꿈이 달라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저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엄마, 나 로봇공학자가 돼가지고 엄마 로봇 하나 멋있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는 엄마, 나 로봇공학 말고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엄마 나중에 병 없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치유해줄게.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더니 어제 귓속말을 봤나 봐요. 엄마, 나 그거 다 안 할래. 변호사 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야, 네 입이 닮았네. 왜 이렇게 변덕 맞고 지랄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해주면 돼요. 초등학교 애들은. 왜? 그 아이들은 진로 환상기예요. 그냥 외과 의사. 야, 가운 입은 너의 모습. 야, 기대되어진다. 오늘 변호사 하고 싶대요. 변호사? 야, 변호사도 어울리겠다. 너희 할아버지께서는 6대째 변홍사를 잘 지으셨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네. 그냥 격려해주면 돼요.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요. 자, 그때는 4가지 키워드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너 꿈이 뭐야? 그랬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선생님 제 꿈이 의사예요. 그러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상위권인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너 꿈이 뭐야? 근데 의사예요. 이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어떤 의사? 의사의 종류야.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전문의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어떤 의사가 될 건데? 네 말대로라면 장의사도 의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의사 면허 없이도 의사를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 안중근 의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4가지 키워드예요. 왜? 너 왜 의사가 되고 싶니? 왜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니? 그거에 대한 해답을 자신이 적어봐야 돼요. 이렇게.
어떤 의사가 될 건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니? 어떻게 될 건데? 이 네 가지 키워드예요. 그러면 애들이요. 거기서 말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막힌 거를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이래야지만이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지가 알아요. 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의사가 되려면.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딱 보여드리면 이해가 돼요.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그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뭐야? 그죠? 그걸 써보는 거예요. 얘를 물어봤더니 얘는 그 꿈을 가지게 된 지 2년이 지났대요. 그러면 그래, 꿈을 갖고 나서 2년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더 확장된 꿈을 가지고 있니? 확장된 꿈이에요. 어떤 의사? 어떤 자질과 역량이 필요하니? 그걸 애들이 찾아봐야 돼요. 그죠? 어떻게 될 건데 그 직종에 가기 위해서 대학 진학까지는 어떤 학과에서 어떻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잘 탐색해야 돼요. 애들이 너의 꿈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네, 외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다 결격사유예요. 그들이 묻는 꿈은 아이들이 대답하는 꿈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답하는 꿈은 뭐냐면요. 다 직업의 목표점에 도달하는 순간인데 그들이 묻는 꿈은요. 그게 아니에요. 좋아. 너가 외과 의사가 됐다고 가정하자. 너는 외과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회와 이 국가에 어떤 헌신과 기여와 봉사를 할 거니 그 의미 있는 일, 너의 재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얘들은 다 직업의 목표점에 도달하는 순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묻는 사람의 논점을 애들이 모른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해봐야 아이들이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빠르게 진행합니다. 네 분야 전문이에요. 그죠? 보세요. 뇌가 손상된 사람들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인공뇌를 만들어 줄 것이며 돈이 부족해 뇌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의료봉사재단을 설립해서 도울 거예요. 자, 장기적인 목적으로 2045년까지 네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전문의가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30대 중반에 네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고 의료봉사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작년에 외대보고를 준비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가 딱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속에 이 아이가 네 분야 전문의가 되는데 필요한 책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면 이런 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요. 앞강에서도 독서의 중요성 얘기했잖아요. 애들은 책을 막연하게 읽으라 그러면 책 안 읽어요. 네. 제가 가장 놀란 엄마는 그런 엄마였어요. 제가 한번 지인이라 그 집에 갔는데 애가요.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책 읽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방문을 열더니 멋진 말을 했는데 저에게는 쇼킹이었어요. 애가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너 왜 공부는 안 하고 딴짓거리 하고 있어? 진짜 공부하는 애한테, 그죠? 너 공부 안 하고 왜 딴짓거리 하니? 자, 보세요. 이 아이에게 1번 책은 너가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개론서야. 2번 책은 네가 의사로서 가져야 되는 의술뿐만 아니라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그죠? 의사로서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책이야. 3번 책은 네가 가져야 될 의철학을 심어주는 거야. 4번 책은 네가 의사로서 가져야 되는 도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책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가이드해주면 애들은요 100% 읽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생활기록부에 그게 게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사로서의 꿈을 가진 진로 탐색도 자기가 소개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의사로서 공부를 하면서 그죠? 지적 호기심의 연장으로 아주 학업 우수성을 어필하는 소재를 삼았어요. 근데 얘는 준비가 됐으니까 면접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유사, 융합공통까지, 그죠? 융합인재로 가나잖아요. 이렇게 3년 동안 우리 아이가 읽어야 될 책을 그 아이에 맞게 가이드해 주는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국어 선생님이 로봇공학자를 꿈꾸는 애한테 책을, 전공을 입증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해준다? 그 책의 난이도를 안다? 본인이 읽어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추천을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놀라지 마세요. 무료예요. 무료로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 거예요. 학생부로 증명해라. 학생부 증명해. 요 표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어떤 것이 높이 평가받는지 서울대 자료입니다.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를 큰 자녀로 두신 분들은 혹시 학교 생활기록부가 있다는 전설은 들어보셨나요? 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요. 그죠? 자, 우리 아이들 학교 성적 나온 거 교과학습 발표사항이 있거든요. 국어 98점, 평균 75점, 표준 편차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국영수사가 점수 쫙 나오고 맨 밑에 교과 담당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이 국어 선생님이 그 아이의 강점을 서술해주는 글로 써주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 학생이 이 책을 읽고 이 토론대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책이 언급해서 이 아이가 토론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학교 수상실적에서 토론대회 수상이 나온다든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있고 수상실적에 있는데 그게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 책을 언급하면서 그런 활동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중복 출연돼야 높이 평가받는 거예요. 확장 연계돼야 되는 거예요. 따로 기록이 많다라 해도 이거 높이 평가받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도 교과 연계형, 교과 내용과 연계된 걸 통해서 아이가 수행평가에 활용했고 팀 프로젝트를 했고 그런 걸 통해서 토론 활동을 했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중복되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하나만 가지고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말 강력하게 도배할 수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딱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 아이는 변호사를 꿈꾸는데요. 대부분 아이들 변호사, 너 왜 변호사가 되고 싶어? 진로 희망사항 200자 적는 거거든요. 대부분 애들 어떤지 아세요? 드라마 귓속말을 보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면서 저는 변호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자신의 롤모델을 나왔네요. 그죠? 의정부지청의 이문정 검사. 그죠? 민청학년 사건에 있어가지고요. 그 박형규 목사님을 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검찰 개혁하고 있지만 검찰을 권력의 신여라고 했죠. 그죠? 시국 사건과 관련된 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박형규 목사 무기징역 때려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문정 검사가요. 법정문을 걸어 잠그고 일으켜요. 제가 검사가 되었을 때 선배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저는 검사의 임무를 제가 있으면 낱낱이 따져서 그에게 죄를 묻고 혹시 그가 누명을 쓰고 있으면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 검사의 임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법정문을 걸어 잠그고요. 박형규 목사님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무죄 구형을 해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일을, 자신의 앞날을 뚜벅뚜벅 가는 멋진 여검사예요. 그 기사를 보고 자기가 변호사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검사를 해보니까 규범형으로 자기가 맞대요. 그쪽에. 2학년이 되니까 흑인 인권 문제를 다룬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읽으면서 자기가 변호사로서 법의 중요성, 법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읽었어요? 앵무새 죽이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죠? 네, 흑인을 변호해주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죠? 그것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한층 더 탐색이 가능해졌고, 3학년이 되면서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진로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다르잖아요, 벌써.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 얘 괜찮은데? 그럼 어디로 가냐면 학교 생활기록부 독서활동사항을 하는데 이 책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책들이 거기 있어. 그리고 얘는 문과인데 이과 계열, 자연과학에 대한 책도 읽어서 융합인재로서 자질이 있어. 그러면 얘는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미 그 아이를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